8월 3일 정전 시장입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루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히 어제 타코를 했죠. 네,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대되는 성명이 냈지만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과 합의를 하자는 쪽, 그리고 안 된다, 계속 공격을 하자라는 뭐 이제 이역수라고 하죠. 이쪽이 그쪽의 입장이 계속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미국과 이란은 물밑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이때까지는 팩트로 밝혀졌죠. 네, 실제로 협상을 회담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협상이 좀 잘 되기를 바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타코가 왜 중요한지 제가 어제 시황에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뭐 일본의 금리까지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고, 국제유가가 결론적으로는 모든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정말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만 해소돼서 유가만 떨어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 협상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외부 지표 같은 경우에는 EWI 위켄드도 플러스 2%대, 그리고 위켄 나스닥도 플러스 0.93% 꽤나 많이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위켄 오일도 마이너스 6.15%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지표인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네, 오펙 플러스에서 9월부터 또다시 증산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걸프 국가들이 오펙에서 탈퇴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이 증산을 계속 하게 되면서 좀 경쟁 체제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증산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호르무즈만 뚫리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호르무즈만 좀 뚫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금요일 날 지수가 이제 17%까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올랐고, 그리고 야간 선물이 5%대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웬만해서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하거나 장중에 분명히 좀 이후에도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뉴스 이슈를 보다는 좀 본인의 이제 매수가라든지 평단가라든지,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맞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야 이제 인베스팅 투자고, 사실 주식 한번 사면 저는 보통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안 파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계속 사기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많고 크다 보니까 지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이제 한 50% 정도 수익 구간인데, 내가 예수금이 많이 없으면 예수금을 좀 전환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금 확보를 위한 어느 정도의 매도는 충분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 10%만 떨어져도 6천까지 그냥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강한 변곡점 살짝 위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거래량 없는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지수상으로는.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언제든지 지금 5일선, 11선, 21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21선을 아직 밟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추세선 밑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서 매물대 위에서 횡보한다든지, 요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지금 주가 갑자기 팡 튀어 올라가가지고 막 급등하다 다시 급등해가지고 막 장대 양보 모이고 여기 또 맞고 이게 떨어지고,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간 조정이라는 확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결국 주가가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작년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갈 때,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시장이 옆으로 간 다음에 폭발했죠. 네, 그리고 언제입니까? 2월부터 4월까지도 주식시장이 옆으로 간 다음에 폭발을 했죠. 이걸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지금은 주식시장이 옆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런 높은 변동성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면 주식이 옆으로 가야 된다. 옆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변동성이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 두시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조정이 나올 때 6,000포인트 밑으로 나올 때마다 몰아갈 것 같다. 왜? 우리 이번에 확인했어요. 반도체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펀더멘탈 손상된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주말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이런 글로벌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증권사, 헤지펀드에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아, 나 너무 이제 좀 피곤해, 피로해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확보하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 현금이 내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조금 내가 에버리지 쓴 게 아니라 그러면은 좀 멀리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튼 요런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지수가 4월까지 돌아가 버렸어요. 예, 지난 4월로 지수가 돌아가는데 외국인 투자들의 좀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투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지금 국민연금 자체가 포지션이 이미 노출돼 버려 가지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국민연금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급격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작년에 국민연금 비중 늘린 게 최악의 실수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지금 정책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자, 증시 불안에 레버리지 비율을 조절하는 긴급조치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레버리지 지금 산 사람들은 사실상 정부를 고소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왜냐면은 사기를 친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이번에 이 레버리지 ETF가 얼마나 졸속으로 나온 건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부동산이랑 똑같아. 일단 해봐. 부작용 나. 그럼 그것도 덮는 규제가 나와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덮는 규제가 나와요. 그냥 규제 원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정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이런 상품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갑자기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강조드리지만은 나오자마자 상장 폐지했어야 됐고요. 네,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시장 정상화까지는 어느 정도 완급 조정이 필요했었겠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규칙을 바꾸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하한가 5%로 제한하겠다, 10%로 제한하겠다, 상하한가 다시 변동성 높으니까 받아들이실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계속 여러분들이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거 만약에 되면은 레버에 들어가신 분들은 네, 고소를 하시는 게 맞다. 변호사 찾아가셔가지고 큰 금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레버리지가 지금 강화되었죠. 예, 강화되었기 때문에 수급이 코스닥을 향할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뭐 저도 코스닥 ETF를 물려 있는데 지수 ETF를 했는데도 물려 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네,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 좀 수급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다음 이번 주죠. 국민성장펀드도 다시 2차 진행을 하고 좀 반등의 여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실적이 좋아요. 예, 너무 실적이 좋다. 그래서 코스닥 업종들의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골드만삭스가 올해의 인프라 지출이 무려 7,650억 달러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어제 시장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 설명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증권이 한국은행이 8월, 10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가 된다. 그래서 한 차례를 좀 더 올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 2차례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도 2차례 더 올린다? 실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블룸버그가 31일 글로벌 펀드가 한국 주식을 대거 매수했는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규모의 매도세가 나왔다. 10조 원 규모의 매도세가 나와버렸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개미들이 리를 욕하며 코스피를 떠난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블룸버그 메인 헤드라인에 한국 이런 주식시장을 적용한 게 세 번째예요, 이번에. 네, 세 번째 적용하면서 레버리지 대체도 뒷북이다. 뭐 정확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 경제TV에서는 감히 말을 못하죠.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블룸버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만 주어는 없다.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몇 번 설명드렸지만 연준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연준이 더 이상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고 있지 않죠. 연준이 계속 그냥 지표를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할 거야. 이 캐브넌 씨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정책인데 너무 이제 방향성 안 알려주니까 자연스럽게
네, 너무 이게 긴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키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UBS에서는 메모리 수요가 내년에 더 세진다. 2028년도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메모리 지출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다. 네, 보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자, 총 메모리 지출을 보시면은 연도별로 퍼센티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더 늘어나요. 퍼센트 더 늘어나. 네,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UBS도 그렇고, 뭐 특히 뭐 UBS, 노무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 네 개의 이런 아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도체 찬양을 하는 지금 수준에 이르렀어요. 리포트 보면은 저도 주말 동안 리포트 봤는데 특히 노무라 증권은 목표가를 삼성전자 영업 목표가 막 80만 원 제시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뭐 말도 안 되게 제시해가지고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네, 이 제가 다시 말씀드린 펀더멘탈 흔들지 않았다. 좋은 거 다 안다. 다만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헤지펀드들이 계속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대응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 찍자마자 이게 올랐는데 아무튼 좀 확실히 타코하고 다시 좀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서 유가만 떨어지면은 많은 것들 해결할 수 있다는 점들. 유럽연합이 오늘 2일부터죠 실제 같은 AI 콘텐츠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이런 것들로 사기도 너무 많고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색깔 잘못했네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 따라잡는 3년이면 충분하다. 올해 AI 투자에 무려 21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연간 AI 투자가 아시겠지만은 민간 투자가 아니에요. 정부 투자입니다.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하여튼 여러분 어제 시장을 보셔야 돼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말 그대로 성장률을 폭발시키려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내수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심하는 5명 한 명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이런 중국의 천재지변과 악재는 우리나라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의 키미 K3가 결국에는 엔비디아 GPU를 무려 2만 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좀 수입 안 되기 때문에 우회 수출을 했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들 계속 역설적으로 지금 최근에 키미 K3라든지 딥시크라든지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 좋다. 제가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코스피 ETF가 반도체 ETF가 돼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야지 지난주 금요일처럼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개별적인 섹터는 의미가 없다 사실상. 어차피 계속적으로 바스켓 매매, 패시브 자금들이 결국 시장에 들어오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고 우리나라의 7월 수출이 역대 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살짝 꺾인 것도 시장에서는 약간 불확실성을 보고 있긴 해요. 계절성의 요인도 있고 환율 요인도 굉장히 크죠.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만 여전히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덥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밖에 안 나간 지 3주가 이제 4주째네요 넘어가고 있는데 더위가 계속 뗄수록 이제 폭염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반도체 믿고 샀다가 마이너스 30%. 지금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정기예금이 늘어났어요. 6월달에 949조였는데 7월 30일날 974조로 늘었습니다. 주식 예탁금은 줄어들고. 왜?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이드카 발동했다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야. 아무튼 떨어지는 것도 저는 인정. 자, 정부가 지금 전략적 투자를 위해서 20조 규모의 또 투자를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짜증나더라고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정부가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을 예외 추진한다. 이거 작년부터 정말 반도체 기업들이 제발 52시간 우리 돈 더 줄 테니까 일 더 시켜달라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절대 안 풀어줬죠. 칩스법에서도 이 52시간이 예외됐어요. 근데 메가특구 기업들한테 갑자기 52시간 예외한대. 진짜 열받지 않습니까? 정부가 무슨 기업이랑 딜을 쳐. 투자하면은 해제. 좀 제가 이거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영남이건 뭐 호남이건 뭐 어디 계속 반도체 지금 클러스터를 계속 더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한테 투자를 사실상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전에 엄청나게 반도체를 밀어주면서 마치 뭐 좀 반도체도 짓고 지방 분산 투자하고 이러면은 이해는 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들 치적하려고 뭐 정치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금 기업들을 목재고 있는데 진짜 하려면은 제대로 풀어주면서 하든지. 근데 갑자기 메가 특구에만 또 지원해 준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다른 나라는 정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해주지 못해서 난린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코스닥 급락이 나오면서 자, 동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거래 기준으로 30일이기 때문에 거래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맞죠? 30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동주주 탈피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전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네, 30일 매매일 연속 기준 미달 관리 종목 지정. 관리 종목 지정은 90일 매매 내 기준. 네, 이 시가총액 말 그대로 1000억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 1000억 돌파 시가총액 350억이었나요? 그리고 동전주 탈피 1000원 이상 탈피 못하면은 상장 폐지 바로 돼요. 2개월 안에 2개월 안에.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물론 반등이 이번 주에 좀 빨리 나오면서 다 탈피를 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뭐 개별적 일정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6정씩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뉴스가 많이 올라옵니다 요새. 특히 근데 목포과 하양 리포터가 진짜 많이 올라와요. 제가 보통 주말에는 리포터를 한 50개 정도 보는데 진짜 많이 올라요 진짜. 예, 우리나라 외국과랑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한국 반도체 섹터들은 목표가 다 올라가고 지금 뭐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HAB 또 사고쳤죠. 네, 지금 중국 완제 공장에서도 이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에서 만든 약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진짜 아니 몇 년째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넘었어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이번 주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제일 중요한 게 샌디스크 실적 발표기 때문에 AMD랑 내일이랑 모레가 중요하고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하루입니다. 네, 쉬어가는 하루. 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딜리셔스 관련해 가지고 한번 청약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최근에 공모 청약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시장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마이너스 2, 3%대 하락 나오면은 베스트가 좀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또 정규장에서 수급 보고 체크를 해야겠죠. 자, 아무튼 8월 첫 거래일입니다. 또 힘들었지만 힘차게 달려야죠. 네, 많이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